음, 저희가 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동안 그 공부를 했었던 파이썬의 기본 문법들을 활용해 보기 위한 용도로 드렸었던 과제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뭐 한다 그랬어요. 이번 주부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넘파이, 판다스 뭐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런 라이브러리 안에 우리가 아래서 사용했었던 것처럼 read CSV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을 딱 만들어줘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이 딱 만들어지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만 선택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로우만, 행만 선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돼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런 함수들을 이용하는 방법 이용만 하면 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보면 그 판다스나 그런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법들, 표기법들 뭐 예를 왜 점을 써야 되는지라거나 그런 이유들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신 적은 없기 때문에 활용하는 목적으로만 치면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이런 거를 해보면 나중에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 기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기능들은 다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적어도 수업 시간에 필요한 정도의 그런 것들은 다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활용만 하시면 충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내가 필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게 라이브러리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어야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뭐 클래스를 설계한다거나 함수를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 그런 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목적 중에 하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때문이다? 판다스와 같은 라이브러리들의 사용법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혹시 전 시간까지 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두 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5개의 파라미터를 전달을 받아서 그 5개의 파라미터를 각각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각 속성에 저장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좀 다르게 이번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5개의 숫자가 아니라 리스트 하나를 리스트를 전달을 받아서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전부 다 숫자로 변환해서 우리가 속성으로 저장하고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위쪽처럼 클래스의 생성자를 파라미터 5개를 전달받도록 클래스를 만들어 생성을 했으면 클래스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파라미터를 5개를 구분해서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클래스를 설계하는 곳에서 리스트를 전달받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클래스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생성자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만든 클래스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exams라고 하는 그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이 리스트에는 아이템이 student라고 하는 객체가 아이템들로 들어가 있는 그런 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20개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튜던트 객체 20개가 들어가 있죠. 지금 보시면. 자, 그러면 저 exams에서 수학 점수만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은요. math라고 할까요? math라고 할게요. 바로 리스트 컴프레hen션 바로 연습 한번 좀 해볼게요. 수학 점수들만 선택한 거. 자, 그러면 앞에 무엇인가를 저장하긴 해야 돼요. 무엇인가 수학 점수를 저장을 할 거죠. 수학 점수를 저장을 할 건데 methods라고 할까요? 수학 점수는 어떻게 꺼내야 되냐면 s를 꺼낼 수 있겠죠. 어디에서? exams에서 s 하나를 꺼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exams에서 아이템을 하나씩 꺼내면 그 아이템은 이런 모습의 객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의 객체에서 수학 점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s.math라고 쓸 수가 있죠. 우리는 s.math를 리스트에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아이템 하나를 꺼내서 그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math라고 하는 속성을 리스트에 append 하면 되는 거죠.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만들었던 코드랑 비교를 해보시면 특별히 주석이 없더라도 이 코드가 무엇을 하는 코드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시험 점수들에서 점수 하나를 선택해서 그 점수에 있는 수학 점수를 리스트에 append 하겠다 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지난주에는 얘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로우의 2번 for row in exam 이렇게 했었잖아요. exam에서 로우 하나를 꺼내서 그 로우에 있는 인덱스 2번에 있는 걸 append 하겠다. 도대체 인덱스 2번이 뭔지 모르잖아요. 주석으로 인덱스 2번은 수학 점수입니다 라고 써주면 알겠지만, 그죠? 이게 객체를 사용하는 객체를 사용하면 이런 편리한 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012, 단순히 순서만 나타내는 012라고 하는 인덱스만 가지고 코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름을 가지고서 어떤 속성의 이름을 가지고서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만 보고서 무엇을 하는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 코드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 methods라고 하는 거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죠. 50점, 60점, 45점, 30점 맞죠? 그렇죠. 20명 학생들에 대한 수학 점수가 제대로 우리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점이라든가 평균이라든가 최대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함수만 이용하면 되겠죠. 최대값은 max, 최대값 찾으면 돼요. 무엇에? methods에서. 최소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 사용하면 돼요. methods의 최소값 찾으라고.
평균만 한꺼번에 해버릴게요. 평균 계산해 주세요는 일단 계산을 하면 돼요. 합계를 계산하면 돼요. 이 합계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length로 나눠주시면 돼요. 아마 위쪽에서 우리가 계산했었던 그 값들하고 동일할 거예요.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만 돼요. 일반 학생들에 대한 각 과목이라고 얘기했죠. 일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 일반 학생들의 영어 점수, 일반 학생들의 과학 점수. 얘네들을 각각 뽑으면 되겠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매스즈라고 할까요? 클래스 1번이라고 할까요? 바로 해볼까요? 수학 점수를 저장하면 돼요. 수학 점수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씩 꺼내면 돼요. 어디에서? 이그, 쌤, S에서 하나씩 꺼내면 돼요. 근데 수학 점수를 이그잼스에서 S를 꺼내보면 수학 점수라고 하는 것은 S.math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위쪽에 있는 코드랑 똑같아요. 리스트에서 학생 한 명 꺼내서 그 학생의 수학 점수를 어펜드 하겠다. 무조건 어펜드 해버리는 거죠. 어펜드 하기 전에 조건 검사하죠. if 만약에 그 학생의 반이 뭐랑 같으면 1이랑 같으면 숫자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숫자로 바꿨으니까. 리스트에서 학생 한 명 뽑아서 만약에 그 학생의 반이 일반이면 수학 점수를 어펜드 하겠다. 그렇죠? 평균만 계산하기로 했나요, 우리? 평균? 네. 출력을 해보시면 methods 클래스 1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시면 50점, 60점, 45점, 30점 맞아요? 4명만 나오는 거 맞죠? 네. 제대로 우리가 찾은 게 맞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체를 사용하면 이렇게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속성 이름을 잘만 만들어주면 코드를 보고서 이 코드가 무슨 기능을 하는 코드인지를 알기가 쉬워져요. 단순하게 자 우리가 리스트 썼던 코드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리스트 썼던 코드랑 비교해 보시면 로우의 두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로우는 이그잼즈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로우의 1번이 1이랑 같으면 자 여기 있는 코드랑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그잼에서 로우를 하나를 꺼내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그 로우의 인덱스 1번이 1이랑 같으면 로우 인덱스 2번에 있는 거를 어펜드 하겠다. 물론 코드는 이해가 돼요. 코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로우 1번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왜 로우 1번을 1이랑 비교하는 건지 그리고 왜 로우의 인덱스 2번을 어펜드 하는 건지 주석이 없으면 이 코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드는 주석이 없더라도 조금 생각해 보면 수학이라고 하는 거를 어펜드 하는 거구나. CLS라고 하는 그 변수가 1이랑 같은 거를 비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출력을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평균 계산하는 거는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실 수가 있냐면 일단 썸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methods 클래스 1번을 나눠주면 되겠죠. length methods 클래스 1번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네 과목 다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랭스는 4니까 4로 나눈 걸로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코드 좀 볼게요. 여기 틀렸죠? 여기 틀렸죠? 문자열이 아니잖아요. 클래스는 숫자로 저장되어 있죠. 숫자인데 숫자를 문자열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숫자는 숫자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네. 수학 점수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영어 점수, English라고 할까요? 좀 이상하다. 잉글리시에 복수를 붙여버리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클래스 1번. 자, 이거는 점수에서 잉글리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S라고 하는 변수는 어디 있는 거예요? exam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어펜드를 할 게 아니라 만약에 그 학생의 반이 뭐랑 같으면 일반이랑 같으면 그럼 일반의 영어 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력해 보시면은요. 98, 97, 86, 98 맞나요? 여기만 보시면 되죠. 여기만. 일반. 98, 97, 86, 98 맞죠? 여기 그럼 평균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썸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랭스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뭐 과학 점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디만 바꿔주면 될까요? 여기만 사이언스 하고서 과학 점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과학 점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CSV 파일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파일을 읽어서 한 줄 한 줄 한 줄 분석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read CSV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생성을 할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나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시면 이런 작업들은 훨씬 편하게 함수만 사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 주 중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지 지난주까지 한 내용은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들,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본 모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모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자 라고 연습을 좀 해봤었던 겁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잠시만요. 제가 GitHub에 업로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드 업로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 GitHub 한번 가볼게요. GitHub 주소 다들 아시죠? 제가 파일을 그 소스 코드 말고요. 소스 코드 말고 제가 업로드를 해드린 게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랩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 있을 거고요. 그 랩파이썬 폴더 밑에 보시면 25번, 26번 여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했었던 그 코드들이고요. 밑에 보시면 웹 1번, 웹 2번, 웹 3번이라고 하는 확장자가 HTML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HTML. 일단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웹 1번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웹 1번을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문서예요. 일반 텍스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텍스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HTML이라고 하는 파일은 여러분들이 그 웹페이지를 볼 때 웹페이지가 만들어지는 언어가 HTML이에요.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만드는 여러분들 인터넷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구글닷컴도 볼 거고, 그죠? 뭐 다음 홈페이지도 볼 거고요. 그쵸? 이런 웹페이지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가 HTML이에요. 오늘은 HTML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왜 HTML을 할 거냐면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검색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올림픽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면 거기서 검색된 결과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광고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백과사전도 나오고요. 뉴스 검색 결과도 나오고요. 어떤 사이트에 대한 검색 결과도 나오고 웹문서도 나오고요. 동영상 검색 결과도 나오고 블로그 검색 결과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웹에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검색어를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뉴스 검색을 하겠다. 그럼 여기 뉴스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럼 뉴스 더보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있고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요. 항상 똑같거든요. 사진이 있고 제목이 있고 밑에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 페이지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하면서 페이지를 이동시켜 가면서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내용들,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제목들만 우리가 뽑아내고 싶다. 뉴스 기사의 제목들만 뽑아내고 싶다. 그래서 제목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뭔지를 뭐 분석하고 싶다. 어떤 기사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를 찾아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어떤 검색어를 가지고서 검색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는 웹페이지에서 어디를 찾아가면 제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제목을 찾아주는 것까지는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어느 위치를 찾아갈 거냐? 여기 있는 위치를 찾아가야 되느냐? 여기 있는 위치를 찾아가야 되느냐? 뭐 아니면 여기 있는 위치를 찾아가야 되느냐? 어떤 위치를 웹페이지에서 어느 위치를 찾아가야 우리가 찾고 싶은
제목들을 찾을 것이냐, 이건 우리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만 만들어 주면 여러분들은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크롤링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크롤링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냐 하면 HTML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HTML 구조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HTML을 분석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만든 거, 이거는 전부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HTML 파일 자체를 저장을 하셔야 돼요. HTML 파일 자체를 저장하셔야 되고, 이거는 CSV 파일 저장하실 때처럼 여기 로우 버튼 있죠. 로우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을 하시고요. 자, 저장될 때 이름을 보시면 여기 파일 형식 보세요. HTML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고 이름 웹 1번.html이라고 되어 있나요? 저는 이미 저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확장자 HTML인 거 확인하시고 파일 이름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저장해 주세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웹 2번도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웹 2번은 사용을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네. 웹 2번도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웹 3번도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장해 주세요. 저장 다 되셨습니까? 세 개의 HTML 파일 혹시 아직 다운로드 안 되신 분? 확장자 txt로 저장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HTML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txt라고 하는 확장자 지우세요. 네, 파일 다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요. 이거 콜앱 파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 구글 콜앱.
파이썬 27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B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BS를 죄송합니다. 네, BS가 뭔지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파일 만드셨으면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연결이 끝났으면 파일을 확장하셔가지고요. 구글 드라이브하고도 연결을 해주세요. 구글 드라이브하고도 연결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지금 저장하고 있는 폴더 있죠? 랩파이썬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에 제가 드린 HTML 파일이 3개 있죠. 여러분들이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 3개를 확장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웹 1번.html, 웹 2번.html, 웹 3번.html 이라고 있잖아요. 얘네 3개를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세요. 업로드는 얼마 안 걸릴 겁니다. 파일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이 파일들이 있어야 읽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GitHub에 있는 거를 직접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우리가 웹 주소를 가지고 직접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지금은 HTML 연습을 하기 위한 용도로만 얘네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과정을 지금까지 한 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GitHub에서 잠시만요. GitHub에 있는 GitHub에 업로드된 웹 1번 HTML, 웹 2번 HTML, 웹 3번 HTML 파일을 다운로드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하시는 겁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으세요. 요거는 무엇을 먼저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콜앱 연결하시고 콜앱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여기까지를 해주시면 돼요.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로드된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주시고 이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파일에서는 콜앱을 연결하고 콜앱 연결한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해주시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가 마운트 된 상태까지 나오겠죠. 나올 테고 드라이브를 확장을 해보시면 콜앱 노트북, 그 다음에 랩 파이썬 이렇게 해서 거기 쭉 가보시면 여기에 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업로드된 파일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마운트가 되어 있는 이 구글 드라이브에 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네, 여기까지는 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HTML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HTML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GitHub에 있는 내용을 직접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주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HTML 문서는 모든 게 전부 다 태그로 이루어져 있고요. 태그는 시작하는 태그가 있으면 끝나는 태그가 있어요. 태그와 태그 사이에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컨텐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용어입니다. HTML 태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까지가 시작하는 태그. 근데 똑같은 이름인데 슬래시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끝나는 태그, 엔드 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컨텐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텐트. 그리고요. 시작하는 태그 안쪽에 보통 이런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마치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 무슨 값을 저장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이 되는데 이때 앞에 사용하는 것을 변수 이름처럼 사용하는 것을 애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사용해주는 값, 이것을 애트리뷰트, 속성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TML은 태그와 속성의 값과 컨텐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HTML은 컨텐츠가 없는 태그들도 있어요. 컨텐츠가 없는 태그들은 끝날 때 엔드 태그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요. 끝날 때 이렇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그냥 엔드 태그 자체를 그냥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쓰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그가 시작했고 태그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컨텐츠가 없는 태그들인 경우에 이렇게 써주는 거를 권장을 해요. 권장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써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이런 HTML 문서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어떤 신문사처럼 그런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군요. 뭐 여러분들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요.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핸드폰이 될 수도 있어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검색할 때 어떻게 하죠?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죠. 그쵸? 여러분들 PC나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킬 거고요.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고 여기다가 뭔가 주소를 입력을 하죠. 주소 입력하고 엔터 딱 이렇게 하면 밑에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엔터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요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다음을 보고 싶어요. 자,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여기 주소줄에 다음 점 넷이라고 쳤고 엔터를 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여기다 주소 입력하고 다음 서버에 요청을 보낸 거예요. 다음 홈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서버가 있을 거잖아요. 서버. 다음 서버가 무엇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냐면 HTML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HTML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렇게 생긴 것처럼 HTML, 헤드, 바디 뭐 이렇게 H1, H2 이런 식의 문서를 HTML 문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HTML 문서를 보내주면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그 문서를 해석해서 페이지에서 어디에는 글을 보여주고 어디에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어디에는 뭐 글을 보여주고 어디에는 글을 더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어디에는 이미지를 이렇게 나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은 브라우저가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크롬, 사파리, 뭐 엣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브라우저들이 HTML 문서를 해석해서 그거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 PC나 핸드폰에서 다음 서버로 요청을 보냈고 다음 서버가 HTML을 보내준 것을 그 HTML을 해석해서 여기에는 이미지를 그려주고 여기도 이미지를 그려주고 여기는 글자들을 써주고 여기는 이미지를 4개를 연속해서 붙여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브라우저가 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서버는 도대체 어떤 HTML을 보냈느냐?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요. F12번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F12번을 클릭하면 왼쪽에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F12번 한 번 더 하면 그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F12번을 하면 다시 한번 보여요. 자, 이게 뭐냐면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자 도구. 맥에 있는 사파리도 개발자 도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메뉴를 직접 찾아보세요. 맥에서 사파리 개발자 도구 보는 법 구글 찾아보시면 나와요. 자, 이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 크롬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F12번이에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F12번 단축키를 누르시면 이 개발자 도구를 볼 수가 있는데
왼쪽 보세요. 왼쪽 보시면 HTML, 헤드, 바디 쭉 뭐 이런 코드들이 나오죠. 다음 서버가 이런 문서를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생긴 HTML 문서를 여러분들 PC한테 보내준 거고요. 여러분들 브라우저는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이런 그 HTML 문서를 받아서 화면에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웹에서 크롤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웹 페이지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웹 페이지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지 크롤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HTML 문서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HTML 문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네들을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루어져. HTML 시작하죠. HTML 시작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HTML 끝나는 곳이 있어요. 헤드 시작했잖아요. 그럼 헤드 끝나는 곳이 있어요. 바디 시작했잖아요. 그럼 바디 끝나는 곳이 있어요. 항상 모든 HTML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구조가 태그, 컨텐트, 끝나는 태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것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HTML이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